일단 저기 우리 좌장 패널 토론의 좌장님과 저희 패널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 일단 자리에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발표자 두 분도 올라와 주시고요. 예, 저희가 하여튼 정해진 시간이 있는 관계로 조금은 빠르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명패가 있으니까 명패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밖에 계신 분들이 아직 다 안 들어오시긴 했는데요. 일단 저기 패널은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원장님이신 우리 이승 부원장님께서 패널 좌장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아주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외부 귀빈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연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님이십니다. 예, 본부장님은 국가과학기술정책기획,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기획본부장을 키스텝에서 맡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김석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사업화본부 책임연구원이 되시겠습니다. 99년부터 현재까지 애들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사업화 전략팀장, R&D 창업전략팀장, 중소기업 협력부장 등을 거치면서 출연연 기술사업화 및 기술창업 관련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안기돈 충남대학교 경제학교 교수가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은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고 현재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유준영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 차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지디네 코리아 이데일리에서 근무하셨으며 현재는 머니투데이에서 과학 벤처 스타트업 분야를 주 전문으로 취재하고 계십니다. 그럼 패널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은 해양과학위원회 이희승입니다. 지금 제 앞에 시계가 있어요. 26분 남았대요. 그 앞 세션에서 조금 시간을 초과하는 바람에 20분 남짓 정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시고 중요한 말씀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오셨을 텐데 죄송하게도 한 분당 한 5분 정도의 시간밖에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가의 의견을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메일이나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왼쪽에는 패널 오신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플로어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 받으면서 좌측에서 미리 발표하셨던 분들에 대한 질의응답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연한 본부장님으로부터 해양과학위원회의 지난 그 50년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계획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키오스트의 미래 50년을 공유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해양 분야 전문가가 아님에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인사이트를 갖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부원장님께서 발표하셨던 그 50년 키오스 50년 미래 50년 비전을 보고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전략 3의 개방형 혁신과 그리고 사회적 기여 확대를 들었다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OECD 등 주요 국가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공 R&D 투자에 경제사회적 성과가 부족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는 공공 R&D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 거이죠. 그걸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건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미션 오리엔티드 폴리시, 그러니까 임무지향형 정책. 이 두 가지 정책이 지금 OECD가 강조하고 있는 공공 분야 혁신 방향입니다.
이 분야를 키오스트에서도 비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R&D 예산이 많이 감소했죠. R&D 예산 감소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R&D 투자 대비 성과가 저조하다라는 반성에 기인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성과가 저조하다라는 거 핵심은 논문 특허 성과가 아니라 그 공공 투자 성과가 경제 사회적 가치로 전환되고 있지 못하다. 투자에 대한 국민의 체감이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R&D 예산 삭감으로 연결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전략 2와 전략 3에서 개방혁신과 오픈이 사회적 기회 확대라는 부분, 그리고 키오스트 홀딩스를 설립하고자 하는 비전은 너무나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키오스트에 뭐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면은 키오스트는 키스트에서 이제 분할이 되었죠. 근데 제가 키오스트랑 많은 회의를 하다 보면 느낀 거는 이제 키오스트는 해양 분야의 키스트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뭐 바이오부터 기계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어서 해양 분야의 종합 연구 기관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매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연구자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역량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학기술 정책이나 해양 정책 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아까 몇 가지 그 미래 그 주요 성과 중에 첫 번째가 가나다 순으로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수립에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고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연구자들이 많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양 정책들을 조금 더 국가 전략적으로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키오스트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매우 다양한 부서와 분야가 연구를 하다 보면서 뭔가 조금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과제 평가하면서 이런 부분은 같이 연구하면 훨씬 더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는 부서와 분야 간의 연계, 융합을 즉 그 키오스 내에서의 개방형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기후 변화 대응이나 아니 해양 자원 탐사 등 좀 거대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기관 차원에서 공동 기획하고 기관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와 관련된 중장기 로드맵도 기관 차원에서 좀 마련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회의를 하다 보면은 키오스에 있는 그 연구자들 간의 그 협력이나 이런 조직 문화는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 차원의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키오스 홀딩스 설립과 관련돼서는 사실 공공기관 공공 R&D의 현재 그 기술 사업화 전략은 기술 이전, 즉 간접 사업화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직접 사업화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는데 요즘 이제 직접 사업화, 즉 기술 사업화나 아니면은 홀딩스를 설립하거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R&D 예산이 줄어들면서 또 정부의 출연에 기반한 투자보다는 이제 다양한 투자 방식의 투자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노력들은 매우 바람직하고 그래서 키오스트 홀딩스도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우선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키오스 내에서 추가 R&D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시켜야 되겠다. 보통 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초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사업화를 가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키오스 자체에서 연구 성과에 대한 추가적인 R&D를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으셔야지 키오스트 홀딩스가 보다 나은 성과, 사업화 성과로 경제 가치를 창출한 성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R&D 예산 축소에 따른 대응 방안, 정책적 중요성, 개방혁신, 홀딩스 사업화 방안에 관련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안기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원장님께 이제 요청을 드려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뭐 바로 앞에 시계가 있어서 아주 시간 조절하기가 좋은 이런 상황이고, 아까 우리 그 대덕특구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아주 좌우란석이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게 나중에 가면 또 쇠퇴하는 이런 어떤 모형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마침 부산에서 그 뭔가 해양과학특구 이런 것도 기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클러스터를 보면 그게 성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상호작용을 촉진을 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지 가장 좋은 거는 우리 대략특구에서도 보지만 역시 뭐니 해도 돈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키오스트 홀딩스도 그런 관점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를 우리 아까 박준수 단장님께서는 말씀을 또 안 하셨어요. 우리 키오스트 홀딩스를 왜 설립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 개별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키오스트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이 이제 뭔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게 정부에서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키오스트 홀딩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키오스트 홀딩스가 설립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벌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지, 이게 우리 혁신에서 보면 혁신의 핵심 주체는 기업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학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출연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거는 다 기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이 있는 시장과 연결이 될 때만 사실 우리가 돈이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출연연이나 대학들은 그 시장과 연결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연결점을 바로 해주는 게 바로 키오스트 홀딩스가 돼야 되고요. 우리 대덕특구에서도 보지만 최근에 우리 김석윤 박사님이 아주 잘 아셔서 설명도 잘 해주실 텐데, 최근에 우리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에트리 홀딩스에서 이렇게 투자한 이 연구소 기업들이 상장이 되면서 뭐 몇십억을 버는 이런 어떤 연구자가 생기다 보니 이 산학연 협력과 관련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이유는 바로 뭐 여러 가지 어떤 자긍심이나 자부심도 있지만 역시 돈이라는 거죠. 자, 그 돈이 잘 되게 하려면 바로 시장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고, 다만 키오스트 홀딩스가 만들어진 후에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그 돈을 가지고 R&D도 또 더 하게끔 하는 이런 어떤 선순환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튼 네트워킹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아까 상호작용을 활성화되어야만 클러스터가 되는 것, 활성화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만드는 단계부터 그 다음에 이제 만든 후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 홀딩스가 잘 되게끔 이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이거는 뭐 저희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정치인들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 홀딩스가 왜 만들어져야 되고 이 홀딩스를 만들었을 때 잘 하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라서, 뭐 한 예로 저는 이제 내년 총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서 우리 키오스트 홀딩스 어떤 활성화 방안 뭐 이런 걸 가지고 정책 토론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해수부도 당연히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뭐 부산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키오스트 홀딩스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또 잘 성공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바로 우리 해양과학특구랑도 직결되는 이런 거라서, 하여튼 아까 부원장님께서 퀀텀 점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키오스트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키오스트 홀딩스야, 이런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앞에 시간 때문에 네, 줄이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이크를 에트리의 중소기업 사업화 본부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는 김석윤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마 에트리의 현재 그 홀딩스와 관련된 내용들 실제 모습을 말씀해 주실 거라 기대됩니다. 예, 에트리 김석윤입니다.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을 5분밖에 안 주셔서 또 50분 이상을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좀 많아요. 지금 제가 에트리에서 지금 한 25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는데, 에트리 홀딩스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연연 최초의
기술 지주 회사로 2010년도에 이제 설립했습니다. 지금 이제 13년이 지난 상태인데 요거를 설립하기 전에 2년 동안 지금처럼 설립 추진단처럼 TFT를 저희가 내부에 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근데 그 당시에는 공공기술에 사업화라는 부분들 자체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창업을 하더라도 2000년도 1년도 벤처 버블이 꺼지면서 2010년도까지는 연구원들이 창업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사업화라는 부분들,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수익 내는 부분들, 특허 활용을 통해서, 특허 소송을 통해서 하는 수익 내는 부분들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냐, 직접 사업화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연구자가, 저도 연구원이지만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뛰어드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화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투자 전문 회사인 에티리 홀딩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2010년도 5월달에. 근데 지금하고는 분위기 굉장히 좀 달랐어요. 주변에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에티리 홀딩스가 지금 설립 자본금 20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20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200억이 아니라 500억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그리고 펀드를 2천억짜리 펀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너무 크니 200억으로 시작하고 매년 60억씩 5년 동안 증자를 하자. 그러면 500억이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증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좀 조언을 말씀 좀 드리면은 원장님이 계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 설립 자본금 아까 전에 박 단장님께서 100억 정도의 출자금을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전체 설립 자본금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펀드 아마 돈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 자, 한번 리얼한 현실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자, 내년부터 5명의 심사역들을 운영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심사역들의 운영 인력의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금 운영비 포함하면은 최소한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억짜리를 들어가서 이게 회수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자본금을 키워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공공기술 사업화는 절대로 단기적으로 승부가 안 됩니다. 저희 에티리 홀딩스가 제가 이제 설립을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 직접 관여하면서 10년 동안 계속 외부에서 공격을 받은 게 뭐냐면 빨리 청산을 하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7년도 국회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국감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그래서 에티리한테 3가지 질문인데 그 중에 에티리 홀딩스 청산을 갖고 나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들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요. 야, 남아있는 100억이라도 살리려면은 하루빨리 청산을 해야 된다. 그게 남는 길이다. 라는 부분들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설득을 했죠. 1시간 반 동안 설득을 해서 조금만 참아달라. 공공기술 사업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참아달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키오스트 홀딩스가 같이 키오스트 홀딩스가 절대로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공공기술 사업하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ICT 기술로 가지고서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타 분야 기술은 아무래도 좀 더 속도가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파급 효과 자체가 좀 느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좀 단기적인 부분들을 좀 가져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들은 홀딩스가 설립되면은 이제 자회사를 설립할 때 연구소 기업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이제 연구소 기업을 설립할 때 기술 출자하고 이제 현금 출자를 합니다. 저희 에티리 같은 경우에서 초창기에는 기술 출자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나는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50%는 자기한테 인센티브로 돌아오는데 내가 빨리 받아야 되는데 기술 출자에서 언제 회수가 되냐. 제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킨 이유가 어떤 걸 했냐면 이거 연금입니다.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기술료 수입 당신한테 들어가지 않더라도 전혀 생활에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근데 10년만만 기다려 보세요. 1,000만 원짜리가 10억, 20억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저희가 IPO한 첫 번째 수젠텍이 저희가 현금으로 2,900만 원 줬어요. 그 기술 출자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연구자가 저희가 홀딩스가 회수한 돈을 계산해 보니 자기한테 들어올 돈이 45억이었던 거예요. 가슴이 아파가서 얼마나 눈물 납니까? 자기는 2,900만 원 기술 이전료로 받고 한 7년 정도 기다렸다가 45억이라는 돈 자체가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연구자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근데 그 연구자는 또 재밌는 게 진 시스템이라는 부분에서 또 다른 기술을 그건 기술 출자를 했는데 거기서 대박이 났습니다. 거기서 한 40억 이상 또 벌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내에서 소문이 쫙 났습니다. 연구자들이 이제는 초창기에는 기술 출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요. 지금은 기술 이전 하시죠 하면 무슨 소리예요? 기술 출자를 해야죠. 바뀌었습니다. 10년 만에. 속된 말해서 아까 안 교수님께서 돈만 얘기하셨는데 돈 맛을 아는 부분들 바뀝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내가 주주로서 갖고 있다가 연구자가 그 연구소 기업이 성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의무로양으로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 출자를 현금하고 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들하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키오스트 홀딩스가 VC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VC라는 용어를 저는 잘 안 쓰는데 VC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VC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공기술 사업하는 측면은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키오스트 홀딩스는 그렇다 수익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회사인데. 그런데 수익성과 공공성을 이 두 마리를 그러니까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지만이 회사가 롱런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쪽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취지 자체가 완전히 키오스트 홀딩스는 나중에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예, 그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실제 경험에서 나오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때 다시 한 번 더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1분만. 네. 에트리 홀딩스를 설립을 할 때 그 원장님께서 이제 장관도 하셨지만 원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상장을 시켜서 20년 후에는 에트리가 쓰는 R&D 예산이 7천억 정도가 됩니다. 6천억, 7천억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을 에트리 홀딩스한테 투자금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키오스트 홀딩스도 좀 긴 호흡으로 20년 동안에 20년 이후에는 현재 키오스트 예산의 절반 자체는 키오스트 홀딩스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긴 호흡으로 조금 해주시고 또 다른 부분도 만약에 좀 30초만 이런 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키오스트 홀딩스가 사실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심사역들 데려와서 해봤자 키오스트라는 공공에 대한 섹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키오스트가 죽느냐 사느냐에 나오는데 현재 키오스트의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화 관련된 인력들, 창업과 관련된 인력들 이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저는 별도로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홀딩스가 제대로 세팅이 되고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회사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협업 파트너로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는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저는 성공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거 방금 김석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동의하셨던 지금 유준영 기자님, 머니투데이의 기자로 계시고 미래산업부 차장을 맡고 계십니다. 기자 입장에서 본 오늘의 토론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얼마 전에 인천 송도에서 한 A사를 만났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는 울산 강소특구의 연구소 기업 1호였었습니다. 왜 인천 송도에 와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일단 울산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나 그 주어지는 뭐 세금 감면 혜택들 같은 경우에 매출이 일어나야 뭐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라도 하지 주어지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재구실 못하는 혁신 클러스터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요. 오늘 양 소장님을 통해서 해양과학 특구 얘기를 듣고 강령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고려를 하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양과는 좀 다른데요. 도시 외곽에 짓던 클러스터가 아니라 도심 내부에 짓는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도시 내부에 있다 보면 뭐 개방성과 다양성이 있고 특히나 인적 자원을 구하는데도 훨씬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풍부한 요소들을 모두 지니고 있긴 하죠. 특히나 요즘 MZ 세대들은 일거리와 놀거리 그리고 다양하게 자기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 도심 내에 있다기 때문에 훨씬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 듭니다. 한 가지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해양과학 특구를 단지 국내로 한정시키지 마시고 글로벌리한
그런 특구로 기획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업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내 VC 그 머니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해외 VC들이나 생태계 구성원들을 들여오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지고, 특히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봤던 보스턴 클러스터도 처음부터 기획을 글로벌리하게 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던 거였었습니다. 부산은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그 엑스포 후보지로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나 부산시는 이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PR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글로벌리한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키오스트 홀딩스 관련해서는 키오스트 홀딩스를 하나 지었다고 해서 180개의 자회사가 설립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 단계인 TLO, 그러니까 그 기술 이전 사업화를 하는 내부의 조직들이 탄탄하게 갖춰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부의 기술들이 탄탄하게 인력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키오스트 홀딩스에서도 나름의 전문성을 띈 인력들을 최대한 충원해야 될 겁니다. 에트리 홀딩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쪽 인원이 6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인력들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된 건데, 오늘 봤을 때는 6명 정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좀 더 충원하고 늘려서 그런 부분에서 힘을 더 가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 토론이 이런 그 홀딩스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돈 버는 연구자를 만들고자 하는 주제로 바꿔진 이유는 저쪽에 보시다시피 블루 테크노미, 그러니까 기술을 경제적인 걸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게 이 월드 오션 포럼의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 해양과학의 어떤 전반적인 발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던 해양과학위원회에서 갔던 토론과 좀 다른 형태의 주제, 또 다른 형태의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혹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두 분 정도의 패널에 질문 있으시면 또는 제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손 좀 들어주십시오. 네, 시간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더니만 지금 좀 2분 남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또는 저한테 따로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 여기 패널로 모셨던 분들은 저희 원내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그 키오스트 특별 세션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분, 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좀 짧아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주제 발표와 지금 패널 토론을 했던 이 내용들은 굉장히 귀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키오스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키오스트는 한국의 해양 과학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양 과학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질문도 그 안에 숙제도 남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목표도 어느 정도 좀 형태화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모셨던 분들은 틀림없이 아마 저희가 한 번 더 저희 원내에서 모셔서 해양과학 특구와 홀딩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튼튼하게 갈 길에 보탬이 되고자 꼭 초빙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원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우리 부원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하여튼 오늘의 자리가 향후 해양과학 발전에 또는 키오스트 기관으로서 국가사회에 어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여기 참여하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같이 계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30초밖에 없지만 기념사진 촬영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여기 월드오션 포럼이 다른 데보다 1분이 여기는 가치가 한 10배 이상 높아요. 나중에 방송 나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5분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딴 데서 50분 정도에 아마 그 밸류를 가져다 줄 겁니다. 예, 그렇게 믿으시고 사진 촬영 좀 하시게 다들 나오셔서 같이 기념 촬영 한번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2023 제17회 세계 해양 포럼 키오스트 스페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